오늘 내용은 이제 슬라이드 복사에 관한 내용을 해볼 건데요. 복사하는 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슬라이드에서 복사하는 방법 또는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상태에서 보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하는 방법 좀 차이가 나요. 먼저 현재 상태 기본 보기에서 보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텐츠라고 하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하나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해도 복사죠. 컨트롤 C 해도 복사죠. 홈탭에 가시면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여기 와서 복사 이렇게 눌러도 상관없지만은 좀 원활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그래서 뭐 컨트롤 C 눌러서 위치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거기 하나 생긴다. 자, 제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도 되지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원하는 자리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밑에 생긴다. 밑에. 엑셀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요. 어떻게 생기죠? 그 자리에 이렇게 붙잖아요. 붙여넣기 하는 자리에 붙잖아요. 그렇죠. 삽입하는 게 아니라. 삽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하나 넣는 거잖아요. 엑셀은 여러 개 칸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걸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붙여넣기 누르면 그 공간에 붙어요. 그냥. 근데 파워포인트는 처음부터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고 나서 붙여넣기 누르면은 어딘가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클릭한 자리에 밑에 붙는다. 밑에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걔가 그 밑에 붙는다. 그 다음에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누르시면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뭐 66% 그러면 또 여러 개가 보이겠죠. 이렇게 아까는 크게 보였는데 이렇게 크게 컨트롤 키 누르시고 휠을 굴리셔도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휠을 굴리시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거든요. 화면 밑에도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를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에 따라서 슬라이드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여러 개 보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그 오른쪽에 붙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어떻게 한다? 딜리트 누른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무조건 뭐가 된다? 지워진다.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 또 하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슬라이드를 드래그하면 자, 처음에 그냥 드래그하면 위치가 이동이 돼요. 위치가 이동이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개체가 생성이 된다. 복사가 된다라는 거죠.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자, 간단한 메모를 하게 된다면은 개체를 이동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개체를 선택하고 잘라내기, 다른 말로 이동이라는 걸 누르고 오려두기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 붙여넣기 다른 말로 붙이기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컨트롤 X 이거는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개체를 해당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 우리 줄여서 그냥 드래그 한다 그러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동해요. 그러면 개체를 복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1. 개체를 선택하고 복사라는 명령을 걸죠. 이거는 뭐다? 컨트롤 C죠. 그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 붙여넣기. 얘는 뭐죠? 컨트롤 V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개체를 해당 위치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된다. 컨트롤하고 드래그를 하면 컨트롤을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이건 뭐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대부분 아래 한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건 방법이 끌고 가면 무조건 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이제 개체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이고 파일하고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도 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파일 폴더 마찬가지예요. 이동하는 방법은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하면 되는데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건 뭐냐면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리더십이라는 파일을 제가 제 USB 메모리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리더십이라는 파일은 제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에다 보관해 둔 거예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문서에 있으니까는. 근데 제 USB 메모리는 폴더가 다르잖아요. 드라이브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 복사라고 떠요. 복사라고 떠요. 근데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이동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뭐다? 이동이라고 떠요. 이동이라고 뜨고 다른 드라이브로 가져갈 때는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인데 다른 드라이브로 가면 뭐가 된다? 복사라고 떠요. 그렇죠? 예. 자, 파일,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은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이제 복사와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이동은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겨가는 게 이동이고 복사는 이쪽에 있던 거 저쪽에 하나 더 만드는 게 복사인데 그거를 다 아시는 건데 방법론이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동이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고 이동할 때는 그냥 끌고 가면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끌고 가면 이동이 되고 다른 드라이브에서 끌고 가면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끌고 가면 그냥 위치가 같은 위치상이니까 뭐 이동이 될 일은 없지만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복사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복사본.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이 되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복사가 된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여기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는 기능이 없어요. 얘는 그냥 컨트롤 키 되나요?
요것도 되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까 되더니 또 안 되네요. 컨트롤 키 누르면 여기는 또 여러 개 다중 선택을 하게 되죠. 클릭하는 방법도 달라요. 자, 하나 더 메모를 해드리면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개체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개체 안에는 파일 폴더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파일이라든지 폴더라든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연속해서 연속으로 선택하는 방법. 얘는 방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처음 클릭 나중 쉬프트 클릭. 자, 비연속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처음 클릭 나중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요게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러니까 쉬프트, 컨트롤, 알트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 왼쪽에 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공부방에도 그대로 다 올라가는데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니까 반드시 내 손이 기억을 해서 움직이게끔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 한 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은데 얘를 여러 슬라이드 보게 하셔도 더 좋고요. 요거 이렇게 선택하고 싶다. 지그재그. 그럼 처음 거 클릭,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처음 거 클릭, 나중 거 쉬프트 눌러서 클릭,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런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해주면 비연속적으로 클릭하는 거고, 다시 선택하고 나는 다시 뺄 거야.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이건 빠지죠, 그렇죠? 다시 얘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얘 빼고 싶어 컨트롤하고 다시 누르면 또 해제. 선택 해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컨트롤 C 저쪽에 가서 컨트롤 V. 그러면 내가 요것들만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그렇게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복사를 하던 개체를 복사하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파워포인트만의 기능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갈 때도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저쪽에 컨트롤 V 하면 이쪽에 있는 거를 잘라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불필요한 슬라이드를 삭제하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딜리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보세요.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 메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나오는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바로가기 메뉴. 그래서 컴퓨터 교재에는 어떤 것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를 삭제하십시오 라고 하면 되고, 아차 모르고 삭제했다 그러면 되돌리면 되고. 그런데 어느 책에는 해당 개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는 현장 용어고 우리끼리 부르는 용어고, 본래 메뉴는 뭐다? 바로가기 메뉴다. 자, 우리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36쪽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문장에 여러 개를 선택하던 하나를 선택하던 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그랬잖아요. 이 책 쓴 사람들 나름 유명한 사람들인데 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는요 우클릭하세요. 우클릭은 복지관 용어예요. 복지관에서는 우클릭하세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 용어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본래 학술적인 용어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얘를 컨텍스트 메뉴라고 그러고요. 우리 윈도우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죠.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고 현장 용어에서는 우클릭한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요거는 컴퓨터 용어고요. 요거는 학술적인 용어고요. 컨텍스트 메뉴를 부른다라고 해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클릭을 하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던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던 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 가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좀 저렴해 보일 수 있어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세요 그러면 선생님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그러면 오른쪽 누를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라고 해주고 먼저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용어를 쓰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삭제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축소판이 있어요. 슬라이드 축소판. 오른쪽에는 뭐다? 슬라이드 본 내용이 보이고 왼쪽에는 썸네일처럼 썸네일, 엄지손톱이라고 하죠. 썸네일. 그 썸네일처럼 보이는 이 이미지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역 추가라는 말이 생겨요. 또 이쪽에 가서 구역 추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구역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역을 누르면 이 세 개. 자, 여기 있는 구역을 누르면 그 밑으로 다. 근데 여기 가서 구역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을 추가 누르면 자, 여기 있는 제목 없는 구역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되죠? 한꺼번에 선택되잖아요. 아까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일일이 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얘는 제목, 얘는 제목이고 여기는 이제 뭐 목차를 또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역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다? 이건 제목. 여기는 제목 없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가서 오른쪽 눌러서 구역 이름을 목차.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만들면 좋을까요? 뭐 공장 설립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뭐 이벤트 내용 이런 식으로 그룹을 정넣는 거죠. 그룹. 어떻게 정했죠, 그룹을?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선택을 하셔갖고요.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구역 추가라고 나와요. 그럼 구역 추가를 누르시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밑에까지는 다 구역이 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구역 제목을 클릭하면 통째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없어졌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선택하면 다 빨갛게 돼요. 그렇죠? 그 동네가 다 빨갛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구역 이름을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구역 이름을 바꾸는 거죠. 투자 내용 설명이라고 쓰고 그 다음 여기 밑에는 제품 설명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슬라이드를 딱 보는 사람이 여기는 목차가 들어가는 영역이고 여기는 공장 설립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투자 내용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제품 설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구역을 나눠서 표시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원하시는 데다 클릭하고 구역을 나누면
구역이 쪼개지는 거예요. 구역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역을 제거하면은 위에 있는 구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 그러면 어디는 기, 어디는 승, 전, 결하고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보관해 두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거를 보시는 관중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지만은 이 자료를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라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잘라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더라. 자, 그다음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어떤 슬라이드라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있고 제목이 있고 내용이 보이는데 제목이 보이고 내용이 보이는데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여기다가 표를 넣고 싶은 거예요. 만큼. 그러면 얘를 반 쪼개야죠. 얘를 반을 이렇게 쪼개고 글자가 들어가고 여기다 표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홈에 가시면은 레이아웃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설정. 좀 여기에 제목 및 내용 2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해요. 알아서.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왔어. 재료를 갖고 왔는데 재료를 예를 들어서 나는 부침개 해 먹으려고 부침개 재료를 만들어서 후라이팬에다 딱 올려놓고 하다가 보니까는 아차 피자를 할 건데 부침개가 아니라 피자 형태로 만들 건데 잘못 부은 거야. 후라이팬에다 잘못 부은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거로 바꿔서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망치는 경우니까. 근데 컴퓨터는 아까는 그냥 한 박스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반반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나서 여기다가 뭐 표를 집어넣는다, 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삽입에 가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도형을 넣을 수도 있고 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홈 탭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레이아웃. 레이아웃 구조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제목 및 내용이 한 박스로 되어 있는 거하고 내용을 두 개로 나눈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눈 거로 클릭해주면 이 각 알아서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지고 오른쪽에는 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프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다이어그램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비유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알아서 나눠지더라 이거죠. 이 레이아웃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 때 나는 이렇게 만들 거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만들 거다. 원하는 대로 삽입을 하는 거죠. 슬라이드 구조를. 그렇죠.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자,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로 나눈 거죠. 아까 슬라이드를 제가 여러 개로 쪼갰잖아요. 구역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구역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필요할 때 더블 클릭하면 얘들이 펼쳐지고요. 왜냐면 슬라이드를 생각해 보세요. 죄다 펼쳐놓고 작업하려고 봤더니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슬라이드를 다 축소시켜 놓고 제품 설명에 관한 내용을 볼까? 그럼 더블 클릭을 하면 그거만 펼쳐져요. 얘들만 펼쳐진단 말이야. 그럼 제품 설명에 관한 내용을 고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오므라들고. 어떤 거요? 제목, 목차, 뭐. 이거요? 예. 이거는 자 여기 가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눌러서 구역을 추가하세요 라고 하면 구역이 추가된다 그랬고요. 이 구역의 이름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구역 이름을 바꾸면 예, 제용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는데 얘를
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펼치고 오므라뜨리기 힘드시면 오른쪽 눌러서 모두 축소 그러면 착 다시 펼쳐놓고 싶으면 모두 확장 그러면 되는데 모두 축소시켜 놓고 나서 원하는 내용만 더블 클릭을 하면 얘네들이 펼쳐지죠.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것들만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하더라. 그것이 37페이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교재 38쪽, 39쪽으로 가면 이제 텍스트 슬라이드 만들기를 해 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화면을 바꿀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 지금 섹션 2가 아니라 섹션 3으로 가서 예제 가면 비빔밥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대요. 이 비빔밥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欄이 보이는데 이게 내용이 지금 비빔밥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목에다 뭐라고 쓸까요? 비빔밥에 대한 이해. 부제목에는 융합과 상생이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돼요. 궁중요리연구원 홍길동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제목에는 제목을 쓰고 부제목에는 발표자의 직함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큰 제목을 쓰고 여기에 대는 부제목을 쓰는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융합과 상생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발표자의 누가 발표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제목과 부제목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치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뭐냐면 유래, 변경, 명칭, 종류, 매력, 의미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목차가 없네요. 목차가 없잖아요. 목차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용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차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대략 목차를 보여주면 사람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유래는 뭘까? 뭐 명칭의 변경이라고 쓰면은 비빔밥도 명칭이 여러 개가 있었나 하고 제목만 보고 목차만 보고도 막 상상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에 가면 제목 및 내용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자, 제목에다 놓고요. 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아까 만들었으니까 제목 및 내용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목차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비빔밥의 유래, 비빔밥의 비빔밥 명칭 변천, 자, 이렇게 이제 목차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목차를 먼저 만들고 내용을 쓰는 게 맞아요? 내용을 먼저 쓰고 나서 목차를 나중에 쓰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먼저 목차를 만들어 놓고 쓰셔야 돼요.
중구난방 막 생각나는 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써놓고 나서 정리정돈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만약에 저쪽에서 방송국에서 선생님이 궁중요리연구원의 원장이시니까 우리 전통적인 비빔밥에 관한 내용을 오늘 아침마당에 좀 나와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당받은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궁중 비빔밥이니까 옛날 시대부터 뭐 고려 시대는 어떻고 조선 시대는 어떻고 뭐 비빔밥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으며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유래에 관한 것도 좀 해주시고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명칭에 관한 얘기도 해주시고 뭐 비빔밥의 종류도 있을 테고 뭐 그나머지 비빔밥을 왜 만들어 먹었는지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이 한 15분에 정도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리고 비빔밥의 종류를 실제로 보여줘야 되니까 사진도 있어야 되지만 실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실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직접 거기서 밥 져가지고 반찬 올려가지고 나물 올려서 이렇게 해줄 거냐? 아니면 그 뭐더라? 그 초 같은 거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만들면 좀 싫어야지. 직접 막 돌소대 지글지글 보여줘야 방청객들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미리 밥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마당 8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저쪽 옆 칸에서는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5시에 도착을 해서 밥을 지어서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15분 동안 발표할 거지만 준비할 자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이제 이 연구소에서 뭐 이거 얘기하고 이거는 뭐 원장님이 만들면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비빔밥 종류가 있을 테니까 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연구원들끼리 다 작업을 해가지고 꼭두새벽 같이 가서 해야 되겠죠. 그게 힘든 거예요. 방송 출연하는 게. 말로 때우는 거는 쉬운데 실물 가지고 하려면 자 이렇게 5가지의 목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내용을 쓸 수도 있고 내용을 쓰다 보니까는 목차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에이 하나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보면 어디는 글자가 요만한 글자고 어디는 글자가 좀 커졌어요. 그렇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 양이 너무 많아.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늘려야지 2페이지로. 비빔밥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슬라이드로 만들려니까 벅찬 거예요. 2슬라이드로 늘려야 되겠지. 얘도 보세요. 양이 너무 많아요. 파워포인트는요. 제목 빼고 내용이 6줄에서 8줄 사이에 어느 책에는 5줄에서 7줄 사이에 라고 돼 있기도 해요. 몇 줄이에요? 8줄에 6줄 14줄이죠? 14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네하고 요거를 어떻게 될까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큰 글자가 2슬라이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무슨 뭐 워드 아래 한글로 만든 거 마냥 너무 많아요. 글자가. 예. 얘는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어떤 애는 길고 어떤 애는 되게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요. 좌우로 2개를 나눠서 쓰는 것도 좋아요. 아까 레이아웃을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요 영향을 이렇게 나누면 좌우로 2개를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이게 훨씬 낫지. 어떤 애는 길고 어떤 애는 짧으니까 여러 줄을 만들기 하지 말고 2칸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시겠다면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종이에다 그려보시고 그 그린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옮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얘도 너무 많고 아까 다
이거는 좀 그럭저럭 예. 자, 그래서 이제 비빔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만드는데,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너무 허전하죠? 여기다가 비빔밥 그림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비빔밥 그림을. 근데 그 비빔밥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비빔밥이 진하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약간 흐릿하게. 아니면 이 전체를 비빔밥 배경이 쫙 들어가는 거야, 그림이. 약간 뿌옇게. 저게 뭐였더라? 아, 비빔밥인가? 할 정도로만. 그리고 글자에 사람이 탁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목이 너무 따닥 붙었죠? 제목이 붙었잖아요. 이 제목을 띄우는 건 쉬운데 문제는 얘예요. 여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는 슬라이드가 다 붙어 있어요, 글자가.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을 줄간격을 바꾸면 되는데 얘 바꾸고 쟤 바꾸고 또 바꿔야 되냐? 한꺼번에 바꾸냐? 한꺼번에 바꿔놓고 나서 다음에 뭐를 집어넣으면 걔도 알아서 늘어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이 제목이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다섯 가지니까는 별처럼 만들어 놓고, 어차피 내용은 비빔밥인데 다 비빔밥 타령했잖아요. 유래, 변천, 명칭의 변천, 종류, 매력, 의미, 글자만 보여주면 되잖아. 비빔밥 다 빼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글자인데 다섯 단어를 쓰는데 공간은 남아 돌잖아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만들어 놓고 별처럼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제목이 휙 지나오게끔 한다든지, 어떤 거를 이용할지, 애니메이션 처리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만든 것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줄간격이 너무 뻑뻑해요, 위아래가. 얘는 양이 너무 많고, 양 많은 거야 줄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생겼죠?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삭제해버리고, 얘는 이 윗줄을 삭제하면 되고, 그럼 위, 아래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유래가. 그럼 보시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신가 보다, 표정이. 얘도 지금 비빔밥 종류가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눠야 되겠죠, 두 개로. 그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럼 위에 거는 헛제사밥에 있는 거 잘라버리고, 여기는 그 위로 잘라버리고, 그러면 두 개 슬라이드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게 낫죠. 아니면 전주비빔밥, 진주비빔밥, 헛제사밥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사진을 보여주면 더 좋죠. 전주비빔밥은 대충 알겠는데 헛제사밥 모르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제사밥 사진을 갖다 놓고 보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고. 이건 말로 때우겠다는 얘기잖아. 통영비빔밥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럴 순 없잖아.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이왕이면 통영비빔밥에서 밑에 그림을 보여줘야 되겠어. 사진을. 이런 게 통영비빔밥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예. 자, 여기다가 특수문자 한번 넣어볼게요. 교재 49쪽으로 갑니다. 내용은 그대로 할 거예요. 비빔밥 명칭에 이렇게 명칭의 변천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로 가셔가지고요. 골동반
이 골동반을 한자로 바꿔보겠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먼저 입력할 수는 없어요. 우리말로 입력해놓고 한자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처음부터 한자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입력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 먼저 보여드릴게요. 골. 자, 골을 먼저 써볼게요. 어디야? 자, 골을 먼저 쓰고 나서 골자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 한자는 뭐냐면요, 윈도우 한자예요. 윈도우 한자. 윈도우 7이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그런데 골자를 쓰고 나서 뒤에다 커서를 놓거나 또는 블럭을 잡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다른 한자가 왜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요. 좀 이상하다. 다른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나온 한자가 있고요. 자, 고를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이건 윈도우 한자고요. 글자를 쓰고 나서 이제 뒤로 가거나 또는 글자를 쓰고 나서 블럭 잡고 한자 키를 누르면 다른 한자가 나오죠. 이게 파워포인트 한자예요. 한자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골자를 써놓고 나서 골동반을 블럭 잡고 제가 한자 키를 누를 건데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 큰 박스로 나오나요? 자, 누르면 한자는 바뀌는데 다시 누르면 우리말로 바꿀 수는 있고요. 잠깐만, 삽입에 가서 한자 변환. 이거는 윈도우 한자고 설치가 안 됐나? 뭐가 설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던 한자 2010에 달리 나왔었죠? 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근데 이 책도 지금 이렇게 나와요. 되게 어색하게. 하여튼 골동반이라는 한자를 바꾸는 거는 한자키 누르면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골동반 이렇게 나와서 한자를 바꾼다는 건 하는데 어지럽게 섞는다라는 의미고 뭐 그렇게 되어 있다. 뭐 꽃밥 뭐 어쩌고 저쩌고 표현했다라고 했고 뭐 부빔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도 하고 비빔밥 이렇게 해서 내용이 글자가 변경된 거 아니냐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빔밥이라는 글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호따옴표가 들어갔죠. 호따옴표야. 호따옴표 대신에 저것도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가는 화살표.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빼기 크다라는 기호를 써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죠. 여기다 놓고 뭐 하면 된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죠. 이런 기호. 요거 어떤 거 다시 찾아보세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한자키 누르시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때 탭키 누르시거나 여기는 두 개 화살표 그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은 펼쳐져요. 이렇게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빔밥에서 비빔밥으로 변경됐다라고 해서 이런 화살표를 넣어주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겠냐라는 거 연습해 보는 거고요.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요.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삽입에 가시면 상단에 삽입 메뉴에 가시면은 기호가 있어요. 기호. 여기 뭐 수학적인 기호 말고 일반 기호가 있어요. 일반 기호에 가시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재 글꼴에 있는 기타 기술 기호, 뭐 도형 기호, 기타 기호 이런 기호들 보이세요? 여기 보면 뭐 히라카나, 가타카나 뭐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예, 뭐 네모 기호.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뭐 하트 클로바 이런 그림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걸 화살표를 가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삽입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쓸 때 원래는 이 기호도 없었어요. 메뉴판에 이 기호가 없어갖고 어떻게 입력했냐면요. 옛날 방식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그룹 안에 여기에 CCM 도구에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문자표. 얘를 불러서 얘가 특수기호를 보여주는 목록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글꼴에 따라 달라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쓰는 글꼴이 만약에 맑은 고데기다 그럼 맑은 고데기 가면 여기에 여러가지 이런 기호들이 보여요. 뭐 우리말도 보이고 이런 기호도 이런 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보이고 한자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히라카나 가타카나 이런 한자도 보이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얘를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누르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지랄 맞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네들은 그렇게 써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간에 이런 특수 기호를 입력하려면 키보드에 없는 그림을 입력하려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CCM 도구에 가서 그 문자표라는 걸 호출해 놓고 나서 그걸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불편하다. 여기도 넣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거기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있고 미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역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또 니은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거 또 디귿 한자키 리을 한자키 뭐 시옷 한자키 근데 좀 이상하다 내나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히읗 눌렀다 띄고 한자키 예, 다르네 그렇죠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 컴퓨터 이상한데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응 그 다음에 시옷하고 이용하고 달라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밑에 기역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비읍 우리나라 자음이 19개입니다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우리말 자음이 기역에서 히읗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인데 우리말 자음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하나를 입력 후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온다. 쌍지읒은 안 되더라고요. 19개 자음 중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하나를 입력하고 나서 한자키 누르면 아까 그런 특수 문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 리을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단위들이네. 이건 단위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 한글은 이 기능이 안 돼요. 이 아래 한글은 이 기능이 안 되다가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게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아래 한글은 특수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가 이제 새 버전에서는 그냥 기존 방법 그 다음에 윈도우 방법 다 지원하게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홈에 가서 색깔 바꾸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녹색을 하든 파란색을 하든 뭐 빨간색은 좀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 같은 경우만 나는 색깔을 빨갛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글자를 클릭하면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세요. 화살표를 가리키는 게 있고요. 화살표를 가리키는 게 있고 사방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I가 나올 수 있어요. I자가 나올 수 있어요. I자가 나온다는 거는 글자에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 화살표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개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얘를 선택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클릭하고 나서 여기는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 개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지만 개체를 선택하면 그냥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은요. 클릭을 할 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처음에 클릭하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개체가 선택이 돼요. 그렇죠?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커서가 들어가고 나서는 ES 키를 누르면 이스케이프 키 있잖아요. 키보드 제일 왼쪽 상단에 그러면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트롤하고 클릭하느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로 테두리를 클릭할 거냐. 근데 마우스로 클릭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테두리를. 그러면 글자를 클릭하고 ESC 키 글자를 클릭하고 ESC 키를 누르면 개체 자체가 선택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건 메모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메모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척척 자 글자가 들어있는 개체를 선택을 할 때 1. 마우스로 클릭하면 커서 이동.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테두리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그럼 커서로 이동을 하겠죠? 이에 때 ESC를 누른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하고 글자 영역을 클릭을 하면 바로 개체가 선택이 돼요.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글자가 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글자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처음에 글자 영역을 클릭하고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또 클릭하면 두 군데가 한꺼번에 선택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두 군데 선택되는 거잖아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글자가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이거는 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박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잡으면 어떻게 돼요? 블록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게 되면은 들어가는데 여기에 얘는 그림이 깔려 있지만 사실은 그림은 선택이 안 됩니다. 얘도 그림 선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클릭하고 또 컨트롤 클릭하면 두 개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글꼴을 바꿀 수가 있죠. 글꼴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수체는 하지 마세요. 되게 싫어합니다. 백수체가 뭐냐면요, 저기 철천주 왼수, 오늘 그 사람 생일이에요.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꼭 먼저 헛짓거리를 합니다. 걔네들은. 예. 그 백두체, 북한 글자자를 백두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글꼴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맑은 고딕 쓰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글자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굵게, 뭐 색깔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매우 좁게, 넓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가가가 옆에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매우 좁게 하면 좀 답답하죠? 넓게, 매우 넓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블럭을 잡고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42쪽 밑에 보면 컨트롤 쉬프트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는 키 있죠. 그 한영키 위에 보면은 점하고 쉼표 들어있는 자리에, 예, 왼쪽 작다 오른쪽 크다라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눌러야 위에는 작다 크다가 선택되는 건데,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키보드를 막 누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컨트롤 B 누르면 진하고 안 진하고, 컨트롤 U 누르면 밑줄이 쳐지고 안 쳐지고, 컨트롤 I를 누르면 기울어지고 안 기울어지고. 여러분 컴퓨터 작업은요, 마우스만 갖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일 못해요. 키보드가 적절히 받쳐줘야 돼요. 키보드를 글자 쓰는 용도로만 쓰시면 큰일 나요. 자, 보세요. 마우스로 블록을 잡을 때 하나 선택하고 또 다시 선택하려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그런데 요게 그림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런 그림이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도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글자가 홍하고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블록 잡아서 글자를 크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홍도 커지잖아요. 이 홍은 안 크고 싶은데, 그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블록 따로 잡고 요거 따로 잡아야 두 개만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컨트롤 키 눌러서 블록 잡아야 되잖아요. 얘는 빼고 하려니까요. 예. 이게 키보드가 적절히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허구한 날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키보드로 빨리빨리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키보드를 아주 적절히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키보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써보세요. 자, 우리 컨트롤 A는 뭐예요? 전체 선택. 컨트롤 B, 아까 제가 그랬는데 전체 선택, 컨트롤 B 그러면 진하게 안 진하게. 아까 컨트롤 C는 뭐죠?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이기, 컨트롤 Z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또 있거든. 컨트롤 B 누르면 이렇게 진해지고 안 진해지고, 컨트롤 U 언더라인 밑줄 안 밑줄, 컨트롤 I 이태릭. 이태릭은 기울임이라 그래. 기울임 걸 여기 있어요. 여기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컨트롤 S는 세이브 저장. 컨트롤 P는 프린트 인쇄. 스마트폰 보니까는요, 제가 앱을 하나 깔았는데, 저는 어떤 앱을 깔았냐면 단축키 모음이라는 앱을 깔았어요. 단축키 모음. 그러면 여기에 MS 오피스에 가면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Alt 엔터, 컨트롤 엔터, 쉬프트 엔터, 뭐 탭, 쉬프트 탭, 뭐 데이터, 엑셀 데이터 서식, 엑셀 기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에 가보면 엔터, 뭐 페이지 다운, 백스페이스, 그다음에 숫자 누르고 엔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5 엔터. 안 돼. 5 엔터. 안 되는가 보네. 숫자 누르고 엔터 누르면 그 슬라이드로 간다는데. 여기다 누르나? 5 누르고 엔터? 안 되는데? 속았다. 뭐 하나 안 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뭐 ESC 키, 컨트롤, 뭐 브레이크, 뭐 컨트롤 P. 컨트롤 P는 본래 인쇄하는 거예요. 컨트롤 P 누르면 인쇄 명령이 옵니다. 이렇게 인쇄 명령. 그런데 슬라이드 쇼 할 때, 슬라이드 쇼에서 컨트롤 P 누르면 뭐가 돼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생겨요. 이렇게 밑줄 칠 때. 원래는 오른쪽 눌러서 화면에 가서 포인터에 가서 뭐 펜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P 누르면 포인터가 떠요.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실 때 쓰는 명령. 그게 있어요. 컨트롤 T는 또 들여쓰기래. 컨트롤 Shift T는 내어쓰기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는 거야. 저도 지하철에서 봐요. 종류가 있더라고. 여러 가지가. 이런 앱도 한번 깔아서 보시면 좋겠고. 선생님 들여쓰기가 뭐라고? 들여쓰기, 들여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네, 그 컨트롤 뭐 하는 거야? 컨트롤 아까 T라 그랬는데 T. 예.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는 개념 아세요? 네. 여기 보시면 컨트롤 T. 예, 여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블록 잡고 컨트롤 T? 아닌데? 속았는데? 야매 같아. 야매. 안 먹어. 컨트롤 P 이건 되는데. 자,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는 원고지 쓸 때처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내어쓰기는 이 글자 앞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43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단락의 목록 수준 조절하기라고 있어요. 저 끝으로 가면 비빔밥의 매력이라는 게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비빔밥의 매력. 지금 자세히 보시면 비빔밥의 매력은 맛과 영양입니다 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빔밥은 건강식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얘가 큰 제목이고 얘가 이제 그 안에 부수적인 내용인가요? 그럼 이렇게 블록 잡아 보실래요?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탭키. 쉬프트 탭을 누르면 밖으로 나가고요.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거로도 합니다. 여기. 지금 홈 탭에 가시면 단락 그룹이라고 보이시죠? 단락 그룹에 가서 블럭을 잡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오른쪽 들어가는 화살표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1수준, 나머지는 2수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맛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맛. 비빔밥의 맛과 여기에 고추장이라는 총매제 이거 있잖아요.
얘는 또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안으로 더 집어넣어야 되고 요렇게. 그래서 맛과 영양이니까 맛이라는 영양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넣어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또 안에 있는 부수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얘네들은 맛과 영양이라는 속에 영양이라는 글자에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수준을 하나 늘려야 되고, 이때 맛과 영양이라는 소제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줄은 안에다 집어넣고 요 나머지 세 줄도 세 문단도 또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많이 남죠? 공간이. 근데 글자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한 거죠. 수준에 따라서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때 요거를 눌러주면 여기 줄간격이 어떻게 돼요? 줄간격이 아까 목록 수준 늘리고 줄이는 과정 옆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블록을 요만큼만 잡으면 얘만 되는데 틀을 선택하면 뭐라 그랬어? 틀. 이 전체가 들어간다 그랬죠? 줄간격이 2.0이 뭐예요? 줄과 줄 사이에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1.0은 뭐예요? 줄과 줄 사이가 빽빽하게 찬 거예요. 1.5는 반 줄 더 들어가는 거죠. 아래 한글에서는 얘를 150%라고 표현해요. 아래 한글에서 줄간격이 100%, 150%, 160%. 아래 한글은 기본이 1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줄과 아랫줄이 약간 넉넉해 60% 여분이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요, 기본이 1.5예요. 1.0이 아니라 1.5인데 이 책의 저자가 얘를 1.0으로 제작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뻑뻑하잖아요. 1.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낫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슬라이드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얘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슬라이드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100번을 줄간격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아래 한글 배울 때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바꿔놨는데 그걸 수작업으로 또 일일이 다 고칠 거냐? 그렇다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조정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메뉴에 가면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보실래요? 제일 꼭대기? 아까 여기로 나올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있네. 아, 여기 그림이 있구나. 그럼 이 그림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삭제하면 원래 내용도 삭제가 돼요. 자, 그런데 요거 예. 이걸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에는 종류가 제목 마스터, 내용 마스터, 두 칸 마스터, 여러 가지 마스터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그랜드 마스터, 부모 마스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부모 마스터에 가서 아까 홈에 가보시면 예전에 부모 마스터에 있는 이 목차,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이 줄간격이 뭐로 되어 있냐면 1.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1.5로 바꿔보세요. 1.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마스터 밑에 있는 똑같이 생긴 마스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줄간격을 1.5로 바뀌었네. 그렇죠. 부모 마스터를 건들면 자식 마스터는 다 바뀝니다.
부모 마스터에 가서 텍스트 글자 쓰는 공간을 클릭을 해서 줄간격을 1.0으로 돼 있던 애를 1.5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스터를 빠져나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가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뀌었죠? 줄간격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마스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스터가 안 나온다.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딱 누르시면은요.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바뀌어요.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스터에는 부모 마스터가 있고요. 자식 마스터들이 보여요. 부모하고 자식들은 모양새가 달라요. 위치가. 자식이 안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온다고요? 네. 자, 부모 마스터에 가서 제목을 40포인트로 한 단계 크게 했고요. 안 진한 거를 진하게 했고요. 글꼴을 검정색에 있던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는 거를 줄간격을 1.0으로 돼 있던 애를 1.5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다시 돌아가서 마스터를 닫으면 빠져나가면 이제는 제목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들어갔고요. 줄간격도 어때요? 아까는 참참이 붙어 있었던 게 촘촘히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에요.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이 전체 내용 색깔을 제목의 색깔을 바꾸고 본문의 줄간격을 바꾸고 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뒤에 가서 배우는 건데 지금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첫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 제목, 작은 내용, 제목, 작은 내용. 아까는 또 어떻게 됐냐면 요게 하나, 둘, 여기는 셋.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를 여기 가시면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거로. 내용을 바꾸는데 지금 똑같이 가죠? 네모면 네모, 동글뱅이는 동글뱅이 똑같이 가는데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숫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숫자. 옆에 숫자 있잖아요. 옆에 숫자. 얘를 다시 누르면은요. 사라져요. 근데 있어야 보기 좋죠? 있어야 보기 좋은데 어디는 큰 동글뱅이, 어디는 빼기, 어떤 건 작은 동글뱅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달리 나와요. 이것도 마스터에 가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것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큰 목차에 가서 얘를 바꾸면 돼요. 이거로. 그럼 얘만 바뀌고요. 요거는 두 개 블록 잡아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바뀌죠? 얘는 바뀌었는데 위에는 바뀌었는데 아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래 가서 또 바꿔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마스터에 가서 바꿔놓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교재 지금 그 44쪽, 45쪽에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건데 이 글머리 기호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줄간격 조절하는 거는 해봤어요. 그렇죠? 줄간격을 해봤는데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만 가지고 작업하면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터에 가서 한꺼번에 한 거를 잠깐 해본 거고요. 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 줄로 끝났지만 얘는 세 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줄간격 옵션에 들어가서 1.5였죠, 아까요? 아까 여기 보면 줄간격 옵션이 1에서 1.5에서 얘를 단락 앞 내어쓰기 들여쓰기 있단 말이에요. 얘를 0에다 놓고 들여쓰기를 해라.
들여쓰기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여쓰기고요. 만약에 여기다 블럭 잡고요. 얘를 내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현재 내어쓰기 앞으로 나갔고 들여쓰기가 들어가면은 들여쓰기 들어갔잖아요.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해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줄간격이 가장 중요한 건데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1.5% 150%로 1.5로 줄간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저자가 1.0으로 다 조절해 놓은 것 같고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가서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면은요 여기다 글자를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줄간격이 1.5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돼 있고 내용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용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글자가 어떻게 돼요? 글자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5줄에서 7줄, 6줄에서 8줄 정도, 5에서 한 8줄 정도 입력을 하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우리가 해보면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글머리기호 바꾸는 연습 좀 더 해보고 줄간격 조절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할 거예요.